거짓, 거짓, 진실입니다. 진실, 거짓이죠. 진실, 거짓, 거짓, 거짓. 할 말이 없다. 진짜 할 말이 없다. 약간 이런 느낌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원장님 혹시 성형외과 루머에 많이 알고 계신가요? 성형외과 루머, 성형외과 루머 엄청 많죠. 성형외과 의사는 뭐 다 잘생겼다, 뭐 성형외과 의사는 뭐 다 돈이 많다, 성형외과 의사는 뭐 다 여자를 좋아한다. 뭐 이런 것도 다 루머 아니겠어요? 오늘 주제는 성형외과 나오는 루머를 원장님께서 진실과 거짓을 말씀해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성형외과와 관련된 좋습니다. 첫 번째, 쌍꺼풀을 크게 만들면 눈이 커진다? 거짓. 그 이유는 그러니까 쌍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눈썹 위에 선이니까 선이 두꺼우면 마치 눈이 약간 커 보이는 착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속눈썹이 더 확장돼서 눈이 더 커서 뭐 까만 동자 흰자의 노출이 더 커지냐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.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자주 사용하면 쌍꺼풀 수술을 못한다? 못한다? 거짓. 당연히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로 인한 눈꺼풀의 변형 많이 일어난 사람들 눈꺼풀이 좀 얇아졌다든지 눈꺼풀이 좀 딱딱해졌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술의 어떤 방법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. 근데 당연히 수술은 가능하다. 다만 지금 현재 상태가 좀 너무 건조하진 않은지 흉터나 상처가 존재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면 눈이 감기지 않는다? 아니죠. 거짓. 쌍꺼풀 수술을 피부의 여유분, 그다음에 정상적인 디자인, 제대로 된 위치에 쌍꺼풀을 고정했다고 가정하면 그 수술을 3번, 4번, 5번, 6번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눈을 뜨고 감는 기능적인 부분에는 사실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과도한 피부를 절제했다거나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한 경우 이럴 때는 일시적이 아니고 꽤나 오랫동안 눈에 감고 뜨는 기능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도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좀 타진을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매몰법으로 한 쌍꺼풀 수술은 반드시 풀린다? 아니죠. 거짓. 예를 들어 이제 20살 때 매몰법 수술하셨대요. 근데 50, 60세, 뭐 70세가 되셔서도 예전에 수술했는데 지금 쌍꺼풀이 하나도 안 보여. 그래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진 거 이렇게 들어 올려보면 안쪽에 쌍꺼풀 잘 형성돼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매몰 수술이 반드시 어떤 유효 기간이 있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풀리는 수술일 거냐? 아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코 성형 후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이 처진다? 진실, 진실입니다. 코끝이 처진다라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, 환자분께. 옆모습에서 봤을 때 코끝이 이렇게 약간 흡수되듯이 높이가 높아졌다가 높이가 이렇게 약간 소실되듯이 이것도 이제 처진 거잖아요. 이거는 수술하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처짐이 이렇게 처짐을 얘기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코끝이 이렇게 방향이 딱 서 있다가 방향이 툭 떨어지는 이런 처짐?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다. 코끝 처지면 반드시 있는 거는 코끝의 어떤 높이의 흡수가 당연히 이제 초창기에 코가 완전히 모양이 잡히면서 있을 수 있는데 방향이 처져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막 휘어서 처져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보완이 가능하다. 콧대를 세우면 코뼈가 침식된다? 진실,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일단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코뼈 위에 보형물을 보통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근데 요 보형물이 올라가서 있는 피부가 이렇게 약간 누르는 이 힘이 뼈를 침식시킨다고까지 하려면 모양이 진짜 되게 많이 변하거나 뼈가 막 주저앉거나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설명한다면 그거는 완전 노우고 아주 오랫동안 보형물이 올려져 있다면 그 흔적은 좀 있을 수는 있겠다. 다만 제거가 돼도 그 뼈가 막 움푹 파여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? 그건 절대 아니다. 형태학적으로 문제 없으나 해로운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무해하다. 수술한 코는 보형물을 제거해도 원래 코로 못 돌아간다? 진실.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보형물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조금 늘어났겠죠. 게다가 보형물로만 수술을 안 하니까 위쪽 콧대는 보형물 수술하지만 이제 아래쪽 코끝은 원래 연골로 수술하니까 아래 연골의 이 코끝 주변을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었던 이 결과값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예전과 비슷한 모양으로는 돌아갈 수 있고 근데 보형물을 틱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수술 전의 모양이랑 같아질 거냐라는 표현이라면 그렇진 않죠. 코 성형을 하면 목소리가 바뀐다? 목소리? 거짓이죠.
그러면 가수들은 목소리가 생명인 사람들인데 목소리가 바뀌면은 코 수술하면 안 되죠. 완전 데뷔 전에 코 수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중에서도 사실은 코 수술하신 분들 아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야 전이랑 후가 완전 다르네 이렇게 못 느끼실걸요 대부분? 이 어떤 울림에 대한 뭔가 변화? 플로우가 변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콧대 수술을 하면 눈이 커진다. 눈이 커진다? 거짓. 할 말이 없다. 코 수술하고 눈이 커진다니 진짜 할 말이 없다. 약간 이런 느낌. 오늘 사실 저희 이제 PD님이 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다고만 했고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된 좀 의문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응답을 한번 해봤는데요. 역시나 제가 들어봤을 때 의학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좀 퍼져 있구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고 반면으로는 그런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 아직 좀 부족하구나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성형외과 관련된 루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좀 진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성형외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은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풀자라고 저는 귀결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